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국 주식 지금 사도 되나요? 좀 이게 제목이 이렇게 굉장히 직설적인데요. 이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내 인생의 첫 주식 공부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 지금 이제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6월 30일까지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제가 또 사인까지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떤 분이 받고 싶은지 그런 것들 좀 내용을 적어주시면 말씀해 주시는 주소로 제가 5분을 추첨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참 잘 썼더라고요. 미국 주식 지금 사도 되나요? 야, 이 질문을 제가 수년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왜 안 사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 잠깐 동안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차트만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종목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그림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하죠. 차트 아마존 아름답게 올랐죠. 이게 이렇게 주가가 오를까 싶을 정도로 올랐어요. 지금 이제 10년 차트입니다. 10년 주가가 정말 아름답게 쫙 우상향하는데, 이게 잠깐 멈추는 거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갔습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단순히 그냥 저 책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배달하고 이런 회사가 아닌 거는 이제 다 아시죠? 기술주를 선도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쭉 계속 달려왔다는 거죠. 아마존이 보여주는 이 어마어마한 이 파워풀한 힘, 이걸 딱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랑은 별도로,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주도주는 꼭 내가 투자해야 될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좀 더 깔끔해요. 오히려 비슷비슷하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 정말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고 아름답게 올랐을까. 굴곡이 더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르시는 분이 없는 그런 회사죠. 요것만 봐도 이것도 역시 10년짜리 주봉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글 보도록 할게요. 구글 대표적인 그 기술주 중에 하나죠. 구글이 그냥 인터넷 검색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인터넷은, 그러니까 검색 엔진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나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네이버만 쓰는데 구글을 여러분은 안 쓰신다고 생각하고 구글에 내가 돈 보태주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가령 여러분이 스마트폰 쓰실 때 그 OS 안드로이드 구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구글이 인수한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광고를 해야 되겠어요. 광고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 하실래요? 유튜브에 하실래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가 한 나라의 어떤 광고 시장을 싹쓸이하는 게 아니라요, 글로벌리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먹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먹방이라는 게 이렇게 먹는 걸 보여주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왜 보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투자하는 사람은 먹방을 내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는 개인적인 선호에 관한 문제고요.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게 투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는 되는구나.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는 걸 보는구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광고를 어디다 해야 될까? 유튜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글입니다. 구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중간에 이게 꺾였네? 이게 액분을 한 거예요.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어져서 또 올라간 겁니다. 이것도 10년 차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락한 것은
떨어진 게 아니라 액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주식을 쪼갠 거죠. 숫자는 늘어나고 주식은 가격은 기준가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주식 수가 늘어난 거랑 그래서 본질 가치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간 거예요. 아름답게 또 우상향했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왜 또 무섭냐? 예를 들어서 지금의 먹거리는 좋아. 인정은 하겠는데 계속 할 수는 있겠어? 그럼 이 구글이나 아마존이 이 다음 버전을 또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 하나의 그 아이템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역학을 저는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상대생인 저로서는. 어쨌든 미래의 컴퓨터예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를 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돈과 자본과 인력을 우수한 인력들을 쏟아 부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다음 버전에도 중간에 위기가 올 수 있겠죠?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위기가 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회사들은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이 비즈니스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냐면 독점이 너무 심해지니까 행정 규제가 올까 봐. 저는 그게 오히려 걱정이에요. 비즈니스 자체의 걱정이 아니라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주식들은 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미국 주식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죠. 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엔 꼭 담아놔야 된다. 이거에 몰빵을 하자. 이건 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종목이 있어요. 엔비디아 있습니다. 엔비디아. 여러분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GPU라는 칩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고 이런 쪽에 이제 최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간에 한 번씩 급락이 올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가상화폐 하면서 그 칩들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되다가 가상화폐가 이제 한번 식었잖아요. 그때 한번 주저앉았다가 아니나 다를까 다시 일어섭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했죠. 차가 스스로 움직이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GPU라는 칩은 엔비디아가 넘버원이거든요. 글로벌리. 결국은 자율주행차는 이제 시작이에요. 자율주행차는 이제 단계 자율주행의 어떤 단계를 높여갈 텐데요. 그때마다 엔비디아의 칩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솔루션이 누구 것, 엔비디아 것을 쓰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중간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잠깐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든 혹은 하지 않든 간에 기술을 선도하는 좋은 회사들 주식은 꼭 갖고 있어야 되겠네. 근데 미국 주식을 그래 좋아. 산다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내가 그걸 달러로 바꾸고 HTS로 잠을 안 자고 주문해야 되나? 복잡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이런 훌륭한 회사를 대체할 만한 한국의 최고 회사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다 아세요. 삼성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 10년 동안 차트 보겠습니다. 미국의 선도하는 기술주만큼은 아닌데도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2012년에 지금 이제 액분한 가격으로 환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13,400원대가 최저점이었네요. 이것도 10년 차트입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5만 원이 넘으니까 뭐 6만 원도 넘었었지만 그렇죠? 4배 정도 올랐네요. 10년 만에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 10년 만에 괜찮잖아요. 게다가요. 이제 대체 투자안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잖아요. 한국 사람 부동산 좋아하니까. 부동산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다른 데 또 할게요. 자, 그럼 부동산 중에서도 예를 들어 주택인데 강남의 아파트가 10년 만에 4배, 5배 올랐을까요? 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세금이죠.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 뭐 등록세와 취득세가 합쳐졌으니까 갖고 있으면 재산세, 많이 갖고 있으면 종부세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팔 때는 양도세,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습니다. 주식은요, 얼마 되지 않는 취득세. 소액주주라면 비과세. 그렇죠? 실제
실효 수익률이 주식이 훨씬 높아요. 골치 아프게 주식을 하고 싶은데 무슨 주식을 살까? 잘 모르겠어요. 1등 주식, 한국의 넘버원 주식 사시면 됩니다. IT가 싫어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업종, 산업에서 넘버원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안 했을까요?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펀드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가시면 은행이든 증권이든 가시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주라든가 혹은 뭐 S&P 500이나 그렇죠. 뭐 이런 종합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그거는 조금 더 범위가 넓다고 하면 이렇게 기술주 위주로 미국 기술주에만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ETF 언젠가 ETF도 한번 또 하겠습니다만은 ETF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인덱스를 추종하는 그 인덱스 펀드인데 그걸 상장시켜 놨거든요. 그런 것들은 투자하기가 훨씬 편한 거죠. 즉 꼭 개별 주식을 내가 구글이냐 아마존이냐 선택해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펀드로 간접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주식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미국 주식을 지금 사도 되나요? 왜 안 사셨어요? 개별적으로 사기 힘들면 펀드로 하셔야 되고요. 그마저도 싫으면 한국 최고의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넣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산이 불어날 겁니다. 순간순간 조금씩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존과 구글이 영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회사는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술주로 또 체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개별 선택을 못 한다면 펀드로 가능한 거죠. 충분한 답이 되셨나요? 이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셔도 되겠죠? 결론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또 재밌는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